네,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정방은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장이 또 코스피 위주로 많이 빠졌죠. 시소를 타면서 저희는 또 관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원인이 목요일날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에 기초가 주목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살짝 재미는 없었는데 한번 기준을 또 잡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관망 시소였다. 엔비디아 전까지는 경계감이 조금 있고요. 걔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주간 설명 때 좀 더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AI 빅뱅 확장기가 우리나라 반도체 차례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자 외국인들이 어떻게 빈집털이를 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한 수급 얘기도 들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코스피 대형주 밸류업 종목들, 저 PBR 종목들과 코스닥 위주란 성장주, 특히 우리는 반도체 보고 있는데 약간 시소 타격을 하고 있죠. 어제 제가 코스피가 살짝 부담된다 그랬고 한전까지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약간 단기 피날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제주은행도 그랬고. 근데 이게 우리가 야 반도체 올라가야 되니까 걔들이 더 떨어져야지 이게 아니고 어쨌든 워낙 많이 빠지고 우리가 보면 뭐 수급주도 모멘텀 정시에서 많이 수익 나고 어떻게 또 왔다 갔다 할 때 정말 한 5년 10년 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워낙 쌌기 때문에 PBR 어느 정도 맞춰지는 레벨업 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올라와도 돼요. 그게 사실은 코스피를 한 2600, 700 전에 갖다 놓은 거고 여기서 추가로 가려 그러면 단순하게 싸다가 아니라 성장이나 어닝이나 모멘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사실은 우리 반도체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또 다 고밸류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또 빠진다 해서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단기 등락이 있을 거고 우리는 어쨌든 반도체나 AI 테마나 이쪽 성장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밸류업이 또 등락될 땐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 기다리기 싫으면 밸류업을 잡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올라가는 밸류업도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장 전체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주나 이쪽 돌아올 때는 차를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부담권은 2600 중후반대 살짝 부담이 됐던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이 오늘 살짝 떠올랐는데 2차전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지수 영향을 살짝 줬지만 뭐 코스피보다 낫지만 코스닥도 살짝 양봉을 냈던 그런 하루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경계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 이틀 남았어요. 내일도 지나면 바로인데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여전히 중국이 EM 한국 중화권 차별화에 대해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도 상당히 큰 정책을 내면서 여전히 미국 차별화돼서 EM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조금 따로 봐도 안 되겠나 그렇게 보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경기 부양책을 또 냈어요. 자, 5년 이게 대출 이자율입니다. 대출 이자인데 중국도 사실 부동산 금융 대출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한국보다도 더하지만 걔들도 부동산 집 쪽으로 엄청 물려 있거든요. 자, 그런 걸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3.25 정도로 예상치를 넘어서 했어요. 근데 확 올라가지는 않고 어쨌든 하단 밴드에서 반등세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자, 올해는 조금 봐야 될 게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대만이나 한국 특히 반도체 특화된 이쪽 사이클에서 외국인 수급을 우리나라 받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 인도 많이 올랐어요. 차이나 대신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이 받쳐주면서 대만이나 한국 정도의 이 외국인들 특히 반도체 보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여전히 환율은 그대로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수급적인 의미란 얘기죠 지금. 자, AI 개별주도 제가 성장 변동성 보면 줄이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은 또 재미없었습니다. 애들도 AI 테마고 성장이나 이쪽 다 영향을 보기 때문에 발표 전까지는 경계하는 거예요. 뭐 저희야 들고 있고 버티고 있지만 야 그때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해 지금 팔았다 그때 확인하고 사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빨릴 수 있지만 큰 흐름은 그냥 가져가는 거고 AI VR 테마나 AI 소프트웨어 테마 제가 소라 얘기도 드렸지만 바로 없어지는 테마 아닙니다. 꾸준하게 확대 재생산될 거고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하겠다 뭐 그런 단기 이슈를 좀 보시면 됩니다. 하이비전으로 좀 바꿔놨어요. 뉴프렉스 반 팔아서 하이비전이 21선 위에 있고 뉴프렉스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위주로 두 개를 홀딩하고 있다. 한컴동은 좀 약하긴 한데 뭐 특별한 게 변동된 거 없으니까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엔비디아를 살짝 볼게요. 엔비디아 제가 보여드릴 부분, 우리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어닝이 요번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어제 보시면 제가 차트 보여드릴 때 작년 초에 100불, 150불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4월, 5월 달에 슈팅이 빵 나왔습니다. 실적이 팡 좋아진 거죠. 그때가 이거예요. 작년 4월 30일 나왔던 1분기 실적이었는데 그전에는 단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GPU 만들다가 AI 서브로 들어가면서 매출이 나오거든요. 23년 요거는 이제 2022년에 4분기 실적인데 이게 60억 불이에요. 60억 불이 70억 불이 됩니다. 살짝 떴는데 보시면 이익률, 당기 순이익이 14억 불에서 20억 불 돼요. 확 올라가죠. 이때 AI 된다 싶어서 이때부터 주가 튀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70억 불이 130억 불, 180억 불. 더블 뛰고 50%씩 막 뛰죠. 매출이 뛸 때 이익은 보세요.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20억 불이 60억 불이 되고 60억이 90억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6억 불짜리가 90억 불이 돼요. 1년 만에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10배 이상 넘습니다. 근데 주가는 7배밖에 안 올랐어요. 자, 미국은 이제 FOMC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돈이 들어와서 성장 기대감만 가지고 10배를 띄우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FM 실적대로 차근차근 간 게 지금 700불 온 거예요. 고받은 게 별로 없다니까요. 엔비디아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잠깐 보여드린 게 그대로 왔어. 여기서 방금 말했던 이 매출이 더블씩 늘고 50%씩 느는데 이번 작년 4분기 실적 예상 어떠냐면 180억 불이 200불 초반 나와야 돼요. 살짝만 늘면 되잖아요. 자, 90억 불이 100억 불 초반 나오면 돼요. 그 정도를 보수적으로 본 거야. 왜 그러냐면 쇼티지잖아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 예약을 하고 달락을 해도 주문을 들어가도 한 11개월, 10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 TSMC가 암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HBM 하이닉스 해도.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쇼티지, 지금 주문해도 안 나오는 그런 리드 타임, 주문하고 나서 기다리는 타임이 10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근래 보시면 4개월, 6개월로 축소됐습니다. 야, 그럼 매출이 더 압축돼서 확 나오겠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야, 얘들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설비 투자나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안 늘었는데, 팍팍 안 늘었는데, 혹시나 주문량 줄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신 분은 계시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방금 말했던 컨센도 그렇고 전망도 양쪽을 다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올해 초부터 ARM,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젠순왕, 알트먼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분기 실적, 전망, 돈 들어가는 거, 투자하는 거 보시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돈이 보이거든. 직접 젠순왕 그 엔비디아 대표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또 이제 AI 서브만 들어간 거 아닙니다. 앞으로 바이오도 들어갈 거고 나올 게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혹시나 단계 조정돼서 어제 말씀드렸던 700불이나 600불 중반 가더라도 그냥 길어 잡는 게 좋아요. AI 쪽이 확장되고 빅뱅이 커질 쪽은 어마무지하게 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계속돼서 사랑이란다 소라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반도체 더 붙이고 하면 옛날 게임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게임도 그래픽 올라가고 GPU 상황 올라가면 확실히 좋아지죠. 확실히 그래픽이 좋아지고 영상들이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AI가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상과 그쪽으로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딥러닝과 확장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을 보고 제가 봤을 땐 지금상 반도체도 엔비디아 조정받으면 저는 살라고 말씀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흐름상 바뀔 건 별로 없어요. 아니 주위에서 우리는 빠지면 사겠다. 자, 오늘 3전 또 누릅니다. 그죠? 또 누르는데 3전에 뛰면 지수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은 그렇지는 않고 3전에 대해서 계속 뭐 엔비디아는 안 좋다는 얘기, 불화설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외국인 수급으로 봐요. 제가 주말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외국인이 한 1년 반 동안 3절을 22조로 샀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데 왜 안 올라? 그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수급 부분, 코스피 컨트롤 부분, 거기에다가 이제 HBM 관련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큰 흐름상 저는 바뀌지 않다 봅니다. 충분히 외국인들이 EM을 보든 우리나라 자체 반도체 사이클을 보든 충분히 베팅을 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는 신고가 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HBM 대장주고 신고가 안착되는 과정이고요. HP, SP, 한미반도체는 그 중에 우리가 뽑았던 HBM이나 이쪽에 가장 핵심되는 대장주 후보기 때문에 혹시나 조정 나오면 사겠다. 지인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지지선은 뭐냐면 제가 선을 좀 많이 끊었는데 요때 사고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혹시나 엔비디아가 예상보다 떨어져 어닝이 살짝 쇼크 나와, 그러면 요 정도 빠질 수 있어요. 한 5만원대 초반 중반, 여기서 한 5%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더 사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 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받치고 있잖아요. 한번 살짝 꺼지면 요 밑으로 5% 정도, 더 사도 되는 가격이고, 혹시나 안 빠지거나 괜찮으면 그냥 들고 합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더 사도 되니까 그렇게 지지선은 살짝 그어놨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미국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야, 반도체 자기 나라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 그러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170억불 들여서 파운드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 받아야 돼요. 자기 나라 공장 지으니까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그게 조만간 마무리될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작년 2차 전지 IRA에서 당장 2차 전지 양극재 들어와 지어라 할 때랑 스토리 비슷합니다. 제가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초 2차 전지처럼 미국에 들어가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 흐름을 따라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차례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로봇테마는 여전히 똑같은데 두산 로봇을 아침에 살짝 빨리 좀 샀어요. 시작하자마자 샀는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찍혔는 게 보였고 아침에 살짝 잠재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들어오진 않아요. 물론 살짝 매도로 나오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부분에 요때 한번 크게 들어오고 우리 밑에 샀잖아요. 들어오고 8만 몇천 원 가다가 단기로 팔았어. 그리고 8만 원 밑에서 요 가격이 7만 원 중반입니다. 8만 원에다 7만 원 중반에 사는 게 맞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8만 밑에서 오늘 살짝 저점 매수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다 보니까 살짝 편입을 했다. 8만 이하에서. 하여튼 우리는 2월부터 MSCI 5월 편입 후보로 보고 두산 로봇은 저가 매수하고 레인보도 같이 보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아침에 살짝 움직였던 거는 삼성전자가 레인보든 뭐든 되게 크잖아요. 우리나라의 파급 효과가 사회이사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회이사는 그냥 사회이사 아니에요. 하여튼 엄청 유명한 분이 새로 영입이 되는데 내정입니다.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로봇학회 19대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걸 했다는 거는 로봇에 더 신경을 쓰고 M&A나 이런 쪽 관심을 가지겠다 싶어서 아침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소강 상태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저 PBR은 여전히 봅니다. 나쁘진 않고 레벨업 되는 과정에 좋게 보고 있지만 얘들이 등락되면 성장이 살짝 쉬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잠깐 보시면 되고, 이제 한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KT나 한국가스공사, SK스퀘어 같은 것들이 PBR 되게 낮아요. 정말 낮고 싼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얘들까지 막 슈팅되어 갈 것 같으면 조금 목에 찼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다 보니까 전일 부담권이고 오늘 전반 다 조정받았습니다. 그 전체 보면서 제가 이 종목을 지표로 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주은행도 이제 기술적으로 개인들이 보니까 아마 상한가 치더라도 물량대 부딪히잖아요.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못 가고 있고 또 왔다 갔다 한번 크게 팔았어. 또 걔네 따라보면 또 물리는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날 밸류업 정책 발표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얘들이 물려있거나 샀다는 걸 팔기 위한 자리를 만든 거예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엔비디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주은행은 이제 조심하시는 거고 혹시나 하는 분들은 단타 치고 나오셔야 되는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밸류업이 코스닥도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 좀 많이 빠졌어요. 어제 나온 얘기긴 한데 수소가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이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수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모비스에 있었다 원래. 현대모비스에서 하고 있는 수소 그 섹터를 현대차가 넘겨버렸습니다. 그 넘기니까 당장 돈 안 내 수소 받고 나서 현대차는 빠지고 현대모비스는 반등 주고 뭐 그런 면도 사실 있었어요. 자, 2차 전지는 1분기 은행까지 보수적이다. 살짝 아침에 어제 빠지고 단기 반등 나왔지만 여전히 미국 바이든 정책이 조금 후퇴했습니다. 어제 미국 자동차 노조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보는 부분이 다 본다 그랬잖아요. 다 보는데 리튬이 살짝 움직여요. 밑에서. 리튬이 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멘텀 되지만 전체에 봤을 때 아직 미약한 부분이고 그 시간을 제가 다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코스모 신소자 같은 게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장애했던 종목인데 얘는 특히 수급 때문에 얘는 MSCI 편입됐습니다. 편입된 종목인데 작년 빠졌던 폭을 많이 회복했어요. 근데 18만원 넘어가면 또 부딪혀요. 혹시나 갖고 있거나 못 팔은 분도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 이거 팔아서 에코프로다 수익 막 내고 했잖아요. 근데 혹시나 들고 있는 분이 계셔서
이거 보시면 오늘 딱 부딪혀요. 18만원, 19만원 사이 물량 부딪히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그러고 2차 전지 가치 섹터를 시한 좀 걸리게 보는 게 좋습니다. 한번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도 시장은 시소 관망이었지만 반도체를 우리가 저점 매수하고 엔비디아 이슈, 그 다음에 밸류업되는 우리나라 증시, EM에 대한 차별화까지 살짝 말씀드리면서 반도체에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물론 중장기는 아니고 단기도 저희 보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저희는 반도체 쪽으로 차례가 여러 가지 면상 돌아오고 있다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